아이고, 나리, 아니, 다모님, 제발, 이 불쌍한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기, 저 어둑한 우물가에 머리를 풀어 해친 허연 형상이 홍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며 불을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요?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이 답답한 사람아. 저기 흔들리는 것은 이승을 떠나지 못한 홀령이 아니라 그저 이웃집 담장 너머 빨랫줄에 널어놓은 새하얀 무명 치마가 밤바람에 흩날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너의 그 산만한 덩치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거라. 험한 것들이 널 해치려 다가왔다가도 그 거대한 체구의 질에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고기가 너무 질기다며 뱉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도 제 두 눈에는 분명히 이 다리가 보이지 않는 처녀의 홀령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헉, 방금 저 새하얀 무명치마가 저를 향해 이리로 오라며 섬뜩하게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까요? 아, 그것은 치마가 내게 손을 흔든 것이 아니라 그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가여운 총각 홀령이 바들바들 떠는 널 보고 재밌다며 손짓한 것이다. 사실 그 홀령은 아까부터 겁에 질린 너의 넓은 등짝에 매달려서는 너와 함께 오들오들 떨며 이 밤거리를 구경하고 있더구나. 으악, 제발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조선팔도에서 가장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며 겉보기에는 무예가 아주 출중한 장수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길을 지나가던 조그마한 들쥐 한 마리만 마주쳐도 거품을 물고 쓰러질 만큼 겁이 많은 전설의 술락군 칠석. 그리고 그 커다란 산의 옆에서 연신혀를 차며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호통을 치는 아주 자그마한 체구의 여인. 그녀는 바로 미궁 속으로 깊이 빠져버린 기이한 사건들을 그 누구보다 비상하게, 아니, 이승을 떠도는 진짜 홀령들에게 직접 물어보며 속 시원하게 해결해버리는 영특한 다모설이었습니다. 대보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합니다.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양의 밤거리를 순찰하는 야경꾼 무리 중에서도 칠성의 덩치는 단연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험상궂은 산적을 만나도 맨손으로 가뿐하게 제압할 것만 같은 씩씩한 얼굴에 걷어붙인 팔뚝은 웬만한 장정들의 튼실한 허벅지보다도 훨씬 굵었지요. 관아에 앉아 계신 사또 어른조차 칠성의 듬직한 겉모습만 보고는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사내라며 아주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실 정도였습니다. 허나 붉은 해가 산 너머로 몸을 감추고 짙은 어둠이 골목마다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 천하장사 사내는 영락없이 겁 많은 7살 어린아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적이 끊긴 골목길에서 자그마한 길고양이가 처량하게 울음소리만 내어도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에 쥐고 있던 육모방망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기 일쑤였고 마른 나뭇잎이 스산한 바람에 바스락거리며 구르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물을 찔끔거리곤 했지요. 그와 반대로 서리는 칠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앳된 체구를 가졌지만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담력 하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두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에는 닿지 않는 광경, 바로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구천을 처량하게 맴도는 홀령들의 모습이나 오래된 집안,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는 가택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남들과 다른 그 신비로운 능력 때문에 남모를 마음고생도 참으로 많았지만 서리는 특유의 비상한 두뇌와 두려움을 모르는 배짱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힘을 수사해 역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사건이 터지는 날이면 서리는 사건 현장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목격자인 홀령들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사건에 숨겨진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낸 것이지요. 그렇게 어느덧 차가운 밤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모았으나 그만큼 신보가 몹시 고약하기로 소문난 최부자 어르신의 댁이 발칵 뒤집히는 소란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 부자가 평소 자신의 목숨처럼 애지중지 아끼며 잠자리에 들 때조차 머리맡에 고이 모셔두던 눈 아래 붉은 보석이 영롱하게 박힌 황금 두꺼비 조각상이 밤사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 부자는 집안의 일꾼들을 모두 차가운 마당에 무릎 꿇려 앉히고는 평소 자신 눈의 가시처럼 마땅찮게 여겨오던 아주 어린 심부름꾼 돌쇠를 도둑으로 지목하며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어린 돌쇠가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우신 홀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며칠 전 최 부자에게 눈물로 매달리며 엽전 몇 입만 빌려달라 애원했다가 아주 매몰차게 거절당하며 쫓겨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최 부자는 필시 돌쇠가 그날의 일로 마음에 깊은 앙심을 품고 몰래 숨어들어 황금 두꺼비를 훔쳐 달아나려 한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과 나로 끌고 가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마침 고요한 밤거리를 순찰하며 지나가던 칠성과 서리가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최 부자 댁의 넓은 마당으로 헐레벌떡 들어섰습니다. 칠성은 달빛에 비친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커다란 그림자만 보고도 혹여나 저 어두운 처마 밑에 목을 메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홀령이 대롱대롱 매달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까봐 서리의 그 좁디좁은 등 뒤로 자신의 거대한 몸집을 한껏 구겨 넣으며 어떻게든 숨으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아, 내 등이 좁아 터지겠는데 자꾸만 내 등 뒤로 찰거머리처럼 숨어들지 말고 제발 한 발짝만 떨어져서 걸어라. 이 답답한 사내야. 내가 거칠게 내뿜는 뜨거운 콧김 때문에 내 뒤통수가 쩍쩍 갈라져 가뭄이 올 지경이다. 다모님. 이 커다란 집안의 기운이 어찌나 음산하고 서늘한지 제 뒷목으로 자꾸만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훅훅 불어옵니다요. 부디 사태가 험악해지기 전에 얼른 다른 안전한 골목으로 발길을 돌려 순찰을 계속하심이 어떠하신지요. 바람이 서늘하기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내가 겁에 질려 너무 심하게 몸을 바들바들 떠는 바람에 내 커다란 옷자락이 펄럭이며 스스로 만들어낸 바람이다. 잔말 말고 입을 꾹 다문 채 내 뒤나 얌전히 졸졸 따라오거라. 내 손에 쥔 방망이를 땅에 떨어뜨리기라도 하는 날엔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서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징징대는 칠성의 소매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채 서럽게 엉엉 울고 있는 가여운 어린 돌쇠와 굵은 몽둥이를 손에 꽉 쥐고 분을 이기지 못해 길길이 날뛰는 최 부자를 차례대로 번갈아 살펴보던 서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내 대청마루 구석의 어두운 한 지점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얼굴의 시커먼 부엌. 잿가루를 잔뜩 묻힌 채 깊은 주름이 파인 늙고 조그마한 조왕신 할아버지가 처량하게 쭈그려 앉아 낡은 곰방대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왕신이란 본디 집안의 따스한 불씨를 지키고 보살피며 가족들에게 길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가택신이었으나 이 집안 사람들의 삭막한 인심이 어찌나 흉흉하고 이웃들에게 고약한 짓을 많이 하며 살아왔는지 맑은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채 저리도 초라하고 가엾은 몰골을 하고 있었지요. 힘없이 앉아있던 조왕씨는 소란을 뚫고 마당으로 들어선 서리와 깊은 눈빛이 마주치자 억울하게 큰 누명을 쓰고 눈물 짓는 어린 돌쇠를 가리키며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하고도 주름진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려 분노한 최 부자의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아주 뜻밖의 누군가를 조용히 가리키며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기가 막힌 진실을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다모 양반, 저기 저 불쌍하고 어린 녀석은 아무런 죄가 없소이다. 어르신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댄 진짜 탐욕스러운 자는 따로 숨어있지. 내 이 집구석에 얼어붙은 인심과 꼴이 보기 싫어서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맑은 눈을 가져 홀령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다모가 이리 제 발로 찾아와 주었으니 내 묵은 체증이 내려가도록 아주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불어버리겠소. 조왕신의 이야기를 듣는 서리의 예쁜 눈꼬리가 무척이나 흥미롭다는 듯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칠성이 무게를 잡느라 헛기침을 하며 위험을 뽐내는 줄로만 알았지만 사실 칠성은 극도의 두려움에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딸꾹질을 억지로 참아내느라 곤욕을 치르는 중이었고, 서리는 고요히 허공을 응시하며 조왕신이 전해주는 은밀하고도 결정적인 증언을 자신의 귓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황금 두꺼비를 감쪽같이 훔쳐낸 진짜 범인은 놀랍게도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있는 불쌍한 일꾼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 아주 교묘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자였습니다. 서리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매서운 몽둥이를 치켜든 최 부자의 눈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최 영감님, 이토록 고요해야 할 깊은 밤에 어찌하여 이리 흉흉한 기세로 가여운 아랫사람들을 쥐 잡듯이 잡고 계십니까? 여기 엎드려 우는 이 어린 녀석은 영감님의 그 번쩍이는 황금 두꺼비의 배꼽조차 만져본 적이 결코 없으니 부디 억울한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그 무서운 몽둥이를 당장 거두어 주시지요. 뭐시라. 내가 관아에서 일하는 다모라고 해서 내 집안일에 이리 함부로 참견해도 된단 말이냐. 이 넓은 집구석에서 당장 하루아 쓸 엽전 한 잎이 궁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자는 저 어린 녀석뿐인데, 그럼 내 소중한 물건을 훔쳐간 범인이 발칙한 들쥐라도 된단 말이냐. 밤마다 곳간을 축내는 들쥐보다도 훨씬 더 탐욕스럽고 교활한 인간의 탈을 쓴 자가 영감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숨어 있기는 하지요. 칠성아, 넌 당장 영감님의 등 뒤에 서서 겁먹은 척 연기를 하고 있는 저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집사의 멱살을 단단히 잡아 끌어올려라. 서리의 서리빨 같은 불호령에 깜짝 놀란 칠성이 반사적으로 무거운 육모방망이를 치켜들고는 앞으로 훌쩍 튀어나갔습니다. 칠성의 태산만한 거대한 덩치와 잔뜩 겁을 먹어되래 험악해진 무시무시한 얼굴이 갑자기 눈앞으로 훅 하고 다가오자 최 부자의 넓은 등 뒤에 비열하게 숨어서 상황을 엿보던 집사는 그만 기겁을 하며 엉덩방아를 찍고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모님, 명령하신 대로 제가 꼼짝 못하게 잡았습니다요. 그런데 대체 이자는 무슨 연유로 멱살을 잡아 올리라 하신 겁니까요? 칠성이 두려움에 덜덜 떨리는 커다란 손으로 집사의 멱살을 거머쥔 채 어리둥절하여 묻자 서리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조금 전 조왕신이 귓가에 일러주었던 기가 막힌 진실의 조각들을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만천하에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저기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어린 돌쇠 녀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저 녀석의 여린 손마디가 잦은 노동으로 굵고 거칠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저 거친 흙바닥에서 구르며 묻은 흙먼지뿐일 뿐 영감님의 귀한 황금 두꺼비를 애만졌을 때 손에 묻어나는 특유의 반짝이는 금가루나 매끄러운 기름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방금 전까지 영감님의 등 뒤에서 겁에 질린 척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던 저 집사의 넓은 소매 끝을 한번 유심히 보시지요. 옷감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반짝거리는 고운 금박 가루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서리의 날카롭고도 정확한 지적에 붉은 횃불을 들고 서 있던 하인들의 놀란 시선이 일제히 집사의 펄럭이는 소매 끝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몹시 당황한 집사가 재빨리 두 손을 등 뒤로 감추며 흔적을 숨기려 하였지만 이미 칠성의 커다란 솥뚜껑만 소나귀의 멱살이 단단히 잡힌 채 공중에서 발버둥을 치는 참으로 우스꽝스럽고도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지요. 서리는 가엾은 사람을 모함하려 한 집사를 향해 쯧쯧 혀를 차며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넓은 마당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시선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허공에 떠있는 조왕신의 작은 입 모양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며 마치 자신이 그 은밀한 범행의 모든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 목격자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도 또렷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밤 영감님께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 계셨을 때 굳게 닫힌 안방의 문고리를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열고 들어간 자는 바로 이 넓은 집안의 복잡한 구조를 두 눈을 감고도 훤히 꿰뚫고 있는 아주 가까운 자였습니다. 안방의 높은 문턱을 조심스레 넘을 때 세 번째 마루 널빤지를 잘못 밟으면 큰 소리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기가 막히게도 그 부분을 피해 네 번째 널빤지로 훌쩍 뛰어넘어 방 안으로 스며들어갔지요. 저기 저 웅크리고 있는 꼬마 돌쇠 녀석의 짧은 다리로는 결코 단 한 번에 건너뛸 수 없는 아득한 거리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집사, 영감. 최 부자는 자신이 가장 곁에 두고 굳게 믿었던 집사의 끔찍한 배신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듯 길게 기른 수염을 파르르 떨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가 들통날 위기에 처한 교활한 집사는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사실을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하고도 억지스러운 모함이란 말입니까? 제가 영감님을 그림자처럼 곁에서 모신 세월이 무려 10년인데 어찌 저런 새파랗게 어린 다모의 가벼운 새 치혀에 놀아나시어 저의 충심을 의심하신단 말입니까? 증거가 어디에 있소? 확실한 증거가 당장 내 방을 샅샅이 뒤집어 엎어도 그 황금 두꺼비의 금붙이 하나 나오지 않을 것이요. 그 뻔뻔한 외침에 서리는 도무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부엌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조왕신 역시 화가 나서 낡은 곰방대를 바닥에 탁 털며 저런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자가 몰래 곡식을 훔쳐다 땅에 묻어둔 곳을 당장 파헤쳐 버려라 하고 노발대발 방방 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확실한 증거라 하시었소. 암요. 당연히 당신의 방 안에는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토록 귀하고 눈에 띄는 물건을 어느 바보가 누구나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뻔한 장롱 안에 숨겨두겠습니까? 칠성아, 당장 이 자를 포박하여 으슥한 뒷마당의 낡은 장독대로 끌고 가자꾸나. 그곳에 줄지어 선독들 중에서 가장 크고 표면에 길게 금이 가 있는 빈 항아리를 찾아내거라. 서리의 단호한 호통에 칠성이 극도의 공포로 덜덜 떨리는 두 다리를 애써 다잡으며 발버둥 치는 집사를 질질 끌고 어두컴컴한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뒷마당은 굵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한낮에도 어두컴컴하고 밤이 되면 유독 스산한 기운이 짙게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차가운 밤바람에 쓸려 스스슥하고 서로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들려와도 칠성의 거대한 어깨가 화들짝 놀라 움찔움찔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칠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떤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저 덩치 큰 야경꾼이 은혜를 저버린 파렴치한 범인을 향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어깨를 들썩이는 것이라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바닥에 질질 끌고 온 집사를 거칠게 내팽개치고는 서리가 가리킨 커다랗고 금이 간 장독 앞에 침을 꿀꺽 삼키며 섰습니다. 다모님, 이 커다란 장독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요. 주변이 너무도 어두컴컴하여 항아리 안쪽이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요. 어두운 곳에서 그저 눈으로만 살피지 말고 내가 가진 그 무지막지하게 크고 넘치는 힘으로 장독을 통째로 번쩍 들어 올려서 그 항아리의 밑바닥이 닿았던 자리를 살피란 말이다. 당장 그 아래에 눌려있던 축축한 흙바닥을 깊게 파보거라. 칠성이 긴장한 듯 마른 침을 크게 꿀꺽 삼키더니 커다랗고 무거운 빈 항아리를 단숨에 훌렁 들어 올려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큼지막한 한 손으로 질퍽하게 젖어있는 차가운 흙바닥을 푹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서늘한 흙을 몇 번 걷어내며 조금 파 내려가자 이내 무언가 아주 묵직하고 단단한 물체의 감촉이
칠성의 거친 손끝에 탁 하고 걸렸습니다. 어라, 다모니. 이 차가운 흙 속에 제법 묵직해 보이는 커다란 보따리가 하나 아주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요. 칠성이 눅눅한 흙투성이가 된 보따리를 힘껏 꺼내어 단단히 묶인 매듭을 조심스레 풀자 그 안에서 창백한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번쩍거리는 커다란 황금 두꺼비 조각상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자태를 마침내 드러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두꺼비 조각상 바로 밑에는 집사가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최 부자의 매서운 눈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집안의 귀한 곡식과 재물들을 몰래 밖으로 빼돌리고 장부를 제멋대로 조작해 둔 충격적인 비밀 장부들까지 커다란 뭉텅이로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최 부자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기가 막혀 뒷목을 짚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하였고 직전까지도 절대 아니라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던 교활한 집사는 결국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로 차가운 흙바닥에 바짝 엎드린 집사는 제발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아주 비굴하게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제가 잠시 탐욕에 눈이 멀어몹쓸 귀신이 씌었었나 봅니다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요. 최 부자는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거칠게 집어 던지며 참을 수 없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오랜 은혜를 끔찍한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야. 내 당장 너를 관하로 넘겨 남은 평생 동안 따스한 햇빛 한 줌 보지 못하도록 캄캄한 옥살이를 치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서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에 혀를 가볍게 차며 마당 한 구석 차가운 바닥에 잔뜩 웅크린 채 서럽게 울고 있던 어린 돌쇠에게 다가가 그 작고 차가운 손을 다정하게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에 넋이 반쯤 나가버린 최 부자를 향해 깊은 깨달음을 주는 뼈 있는 한마디를 차분하게 던졌습니다. 최 영감님, 영감님께서서 그토록 아끼시던 잃어버린 황금 두꺼비와 그동안 모르게 수년간 줄줄 새어 나가던 막대한 재물들을 모두 찾아드렸으니 오늘 밤 저와 우리 칠성이의 밥값은 이만하면 충분히 해낸 듯 싶습니다. 허나 이 크고 화려한 집안을 보살피던 터주신들이 왜 이리 기운을 모두 잃고 영감님을 더 이상 돕지 않고 외면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불쌍하고 가여운 어린아이를 억울한 도둑으로 몰아세워 모진 매질을 하려 하셨으니 그 아이의 가슴에 맺힌 억울한 원망과 슬픔이 겹겹이 쌓이고 모여 이 집안의 따스한 복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던 탓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최 부자는 서리의 지혜로운 질책을 듣고서야 자신이 죄 없는 여린 생명에게 얼마나 가혹한 짓을 저지를 뻔했는지 깊이 깨닫고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의 소중한 재물을 무사히 되찾게 해준 하늘의 깊은 은혜에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으시거든 당장 내일 아침 저 가여운 아이의 홀어머니를 위해 쓰일 넉넉한 약값과 따스한 밥을 지을 쌀가마니를 아낌없이 내어주십시오. 반드시 그리 베풀어야만 그동안 꼬일대로 꼬여있던 이 집안의 서늘한 애군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다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서리에 단호하면서도 너무나 명쾌한 지혜로운 판결의 최 부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 어린 돌쇠에게 재물을 넉넉히 내어주라 아랫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돌쇠가 서리와 칠성을 향해 차가운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은 절을 올리며 연신 고맙고 또 고맙다며 서럽고도 안도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며 부엌 문가에 기대어 서 있던 늙고 초라한 조왕신도 그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밤 공기 속으로 연기처럼 스르륵 평온하게 사라졌지요. 이처럼 꼬인 사건을 아주 통쾌하고 깔끔하게 해결한 뒤 다시금 깊고
어두운 한양의 밤거리로 힘차게 나선 칠성과 설희. 칠성은 자신의 활약으로 커다란 사건 하나를 제대로 해결해냈다는 뿌듯한 생각에 한껏 우쭐해져서는 신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태평양처럼 넓은 어깨를 활짝 펴고 위풍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크하하. 역시 우리 영특하신 다모님의 예리한 눈썰미는 조선 팔도 제일이십니다요. 게다가 이 칠성이의 무시무시하고도 압도적인 기백이 곁에 더해지니 그 악독하고 뻔뻔하던 집사 자식도 공포의 다리가 푹 풀려 주저앉지 않습니까요. 설이는 도무지 어이가 없다는 듯 뒤로 가볍게 뒷짐을 진 채 밤길을 걸으며 픽하고 가벼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는 그쯤 해두어라. 아까 장독대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불 때 내가 내 뒤통수에 대고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르며 숨던 것을 내가 다 느꼈다. 그 커다란 덩치가 아깝지도 않으냐. 무관이 되겠다며 한양에 올라와 놓고선 홀령이 무섭다고 밤마다 이리 벌벌 떠니 넌 장가 가기는 이미 다 글렀다. 이 사람아. 아, 아닙니다요. 다모님께서 단단히 잘못 들으신 겁니다. 저는 그저 건조한 밤 공기에 목을 가다듬느라 가볍게 헛기침을 한 것뿐입니다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칠성이가 그깟 홀령 따위를 무서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칠성이 식은땀을 흘리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허세를 부리며 밤길을 걷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막이 흐르던 좁은 골목길 저 끄트머리에서 살을 애는 듯 매섭고 차가운 바람결과 함께 온몸의 솜털이 바짝 곤두서는 기괴하고도 구슬픈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울리며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득히 깊은 우물 밑바닥에서 홀로 흐느끼는 듯 몹시도 서럽고 뼛속까지 오싹해지는 슬픈 소리였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허세를 부리던 칠성의 튼튼한 두 다리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꽁꽁 언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덜덜 떨리는 손에 쥐어져 있던 육모방망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마찰음을 내었고 그 소리가 골목의 무거운 정막을 차갑게 깨뜨렸습니다. 다모님. 방금 저 소름 돋는 소리 똑똑히 들으셨습니까요? 그저 산을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이겠지요. 제발 그렇다고 해 주십시오. 칠성이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길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의 끝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는 한낮 바람 소리라고 우기기에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기괴한 여인의 형상이 허공에 둥둥 떠서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물이 바싹 말라버린 낡은 폐우물 위로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새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슬픈 형상이 달빛 아래 반투명하게 아른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가녀린 몸에서는 멈추지 않는 축축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고 두 손으로 파리한 얼굴을 감싸 쥔 채 세상이 무너진 듯 애달프게 눈물을 흘리며 슬픈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홀령이 나타났단 말이다. 칠성은 자신의 거대한 두 손으로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다급하게 가리고는 그 비좁고 어두운 골목길 차가운 바닥에 태산이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아 엉엉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잠을 청하던 개들이 그 소리에 놀라 일제히 짖어댈 만큼 아주 우렁차고도 처절한 비명이었지요. 설이는 꼴사납게 바닥을 구르는 칠성의 넓은 등을 발끝으로 툭툭 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하거라. 내 그 쩌렁쩌렁한 목청에 놀라서 저 가여운 홀령이 오히려 도망을 쳐버리겠다. 이 미련한 곰 같은 사내야, 저기 우물가에 맴도는 것은 사람을 끔찍하게 해치는 흉악한 악귀가 아니다. 저토록 맑고 투명한 푸른빛을 띠고 있는 것은 살아생전 무언가 지독하게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차마 후를 떠나지 못해 이승을 떠도는 원혼일 뿐이다. 얼른 눈물 닦고 일어나서 바닥에 떨어진 방망이나 똑바로 주워라. 이 밤에 우리의 두 번째 수사가
막 시작되었으니까 말이다. 서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 칠성의 옷깃을 단단히 움켜쥐고는 축축한 물기를 머금은 채 서럽게 흐느끼고 있는 소복을 입은 여인이 맴도는 낡은 폐우물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을 척척 내디뎠습니다. 아이고, 다모님. 제발 저 좀 그만 끌고 가십시오. 제가 전생에 대체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밤거리를 쉼 없이 쏘다녀야 한단 말입니까요. 자그마한 서리의 손에 질질 끌려가는 칠성의 거대한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 바닥에 두 발을 꽉 붙이고 절대로 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티는 그 우스꽝스러운 꼴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싫어 버티는 커다란 황소 같았지만 서리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의 튼튼한 허리춤을 꽉 거머쥔 채 성큼성큼 어두운 폐우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우물가에 가까워질수록 스산한 밤바람을 타고 귓가에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더욱 뼈에 사무치도록 구슬프고 또렷해졌습니다. 창백한 달빛이 부서져 내리는 낡고 이끼가 잔뜩 낀 우물가. 그 텅 빈 허공 위에 둥둥 떠있는 반투명한 소복의 여인은 쉴 새 없이 차가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고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아예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는 거대한 두 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며 자신만의 방어 주문을 미친 듯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나쁜 기운아 모두 물러가라. 나는 아무런 맛이 없다. 씹기조차 아주 질기고 형편없는 사내일 뿐이다. 바닥에 웅크린 그 한심한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서리가 아주 짧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허공에 떠있는 소복을 입은 여인을 향해 턱을 살짝 까딱하며 놀라울 정도로 건조하고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소복 입은 언니. 밤이 이토록 깊었는데 거기 매달려 하염없이 울고만 있으면 고단한 동네의 사람들이 잠을 어찌 편히 잔단 말이오. 억울한 사연이 맺혀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그 슬픈 마음은 알겠으나 그리 축축하게 물을 뚝뚝 흘려대면 애먼 우물터에 이끼가 껴서 지저분해지지 않소. 대체 무슨 깊은 한이 가슴에 맺혔기에 이리 우시는지 내게 그 짐을 다 털어놓아 보시구려. 서리의 다소 퉁명스럽고 당돌한 그 말씨에 세상을 잃은 듯 엉엉 울던 여인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우물 아래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여인이 스르륵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존재를 알아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란 두 눈을 깜빡이며 신기한 얼굴로 서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 당신. 지금 내 슬픈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오. 내 초라한 모습이 당신의 두 눈에는 정령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오. 울음에 젖은 여인의 목소리는 서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앳되고 가냘퍼서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유심히 살펴본 여인의 뿜어내는 기운은 생명력을 해치는 악귀의 흉흉하고 탁한 붉은 빛이 결코 아니라 깊은 슬픔과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으로 똘똘 뭉쳐진 아주 옅고 서글픈 푸른 빛이었지요. 서리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자 여인은 우물턱으로 사뿐히 내려앉으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가슴에 머물져 있던 억울한 사연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품은 안타까운 사연인즉슨 이러했습니다. 여인의 고운 이름은 연화. 본래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어른의 거처에서 온갖 굳은 수발을 도맡아 하던 관아의 착실한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얼굴이 꽃처럼 붓고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착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언제나 자자한 따뜻한 아이였지요. 허나 며칠 전 사또의 참으로 철없고 교만한 외동딸이 자신의 머리에 자랑스레 꽂고 다니던 임금님께서 친히 하사하셨다는 아주 귀한 옥비녀를 밖에서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아버지인 사또의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외동딸은
평소 자신의 밑에서 일하며 만만하게 여겨오던 착한 연화에게 끔찍한 도둑 누명을 고스란히 씌워버렸습니다. 저 연화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내 방에 숨어들어와 귀한 옥비녀를 몰래 훔쳐 달아나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고 잔인한 거짓 고발을 해버린 것이지요. 졸지에 물건을 훔친 대역죄인이 되어 험악한 관하에 포졸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한 연화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틈조차 얻지 못한 채 이 캄캄하고 낯선 골목길로 정신없이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졸들을 피해 숨을 곳을 애타게 찾다가 그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이 끝없이 깊고 메말라버린 폐우물 속으로 참혹하게 곤두박질치고 만 것입니다. 차갑고 딱딱한 밑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외로이 영영 눈을 감아야만 했던 연화는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하나뿐인 어린 남동생이 더러운 도둑의 핏줄이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모진 매질 속에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가슴 아픈 사실에 차마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고 매일 밤 이 적막한 우물가를 맴돌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흑. 다모님, 제발 이 가여운 영혼의 억울함을 속 시원히 풀어주십시오. 저는 그 귀하다는 옥비녀의 그림자조차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요. 아가씨께서 한밤중 아무도 몰래 이 우물가 뒤쪽의 어두운 길목에서 남몰래 만나는 정인이 한 명 있는데 필시 그 사내와 은밀한 미래를 즐기시다가 이 으슥한 곳 어딘가에 비녀를 흘리고 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어린 동생이 억울한 도둑의 누명을 쓴 제 험한 길거리를 베고르며 헤매는 것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파 차마 이 거리를 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요. 연화의 창백한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흐르는 투명한 물방울들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슬프게 반짝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깊이 새겨듣고 있던 서리의 맑은 눈빛이 어느새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피하고자 못된 아가씨가 꾸며낸 그 얄팍하고도 잔인한 거짓말 때문에 죄 없고 고운 생명이 이토록 허망하게 꺾여버렸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못된 아가씨가 엄한 사람의 앞길을 이리 허망하게 망쳤구나. 좋아, 언니. 내가 당신 가슴에 깊이 맺힌 그 지독하고 억울한 누명을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아주 맑고 시원하게 씻어주지. 비녀가 필시 이 우물가 근처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것이라 했지. 서리는 턱을 매만지며 예리한 시선으로 잡초가 무성한 우물가 주변을 휙휙 꼼꼼하게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제멋대로 자라난 수풀 사이에는 반짝이는 옥비녀의 파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빛이 닿지 않는 깊고 새까만 폐우물 안쪽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그 못된 아가씨가 떨어뜨린 비녀가 하필이면 이 아득하게 깊은 우물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을 확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서리의 예쁜 입가에 씩 하고 아주 사악하면서도 유쾌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볼썽사납게 웅크려 벌벌 떨고 있는 칠성의 넓고 듬직한 등짝을 발끝으로 툭툭 치며 불렀습니다. 어이, 칠성이. 이제 그만 벌벌 떨고 일어나라. 내가 오늘 밤 갑서치를 톡톡히 해낼 시간이 왔다. 다모님. 저 무서운 홀령이 다모님을 한 입에 삼켜버리려고 시퍼렇게 눈을 번뜩이고 있지 않습니까요? 이러다 우리 둘 다 큰일 납니다. 제발 얼른 도망치자니까요. 대체 누굴 해친다는 말이냐? 이 불쌍하고 가여운 언니가 저 깊은 우물 밑바닥에 아주 귀한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느냐? 덩치 큰 내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훑어 그 물건을 가져와야겠다. 우물 밑으로 내려가라는 서리의 무서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닥에 들러붙어 있던 칠성은 용수철이 튕겨 오르듯 번쩍 튀어 올랐습니다. 뭐시라굽쇼. 저 시커멓고 끝도 보이지 않는 끔찍한 구덩이에 저보고 직접 들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요? 차라리 제 목을 시원하게 치십시오. 저는 집채만 한 군줄인 호랑이 10마리와 맨주먹으로 싸우라면 당장 덤벼들지언정 저 음산하고 서늘한 구덩이
속으로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요. 칠성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펄쩍펄쩍 뛰며 강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서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 슬프게 떠있는 연화를 향해 눈짓을 보내며 아주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소름 돋는 제안을 속삭였지요. 언니, 이 녀석이 하는 말 다 들었지. 이 덩치만 커다란 곰탱이가 절대 우물 밑으로 안 내려가겠단다. 아무래도 언니의 그 슬프고 억울한 한을 영영 풀어줄 방법이 없으니 그냥 오늘부터 이 녀석의 넓은 등짝에 딱 달라붙어서 앞으로 3년만 동고동락하며 지내시구려. 이 녀석이 밥 먹을 때도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축축한 물방울을 뚝뚝 흘려주면 서로 외롭지 않고 아주 딱이겠네. 서리가 장난스레 보내는 윙크의 의미를 찰떡같이 알아차린 연화가 스르르 소리도 없이 칠성의 등 뒤로 바짝 다가와서는 뒷목에 대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입김을 쿡 불어넣었습니다. 흐흐흐. 칠성 나리. 제 이 깊고도 서러운 한을 풀어주지 않으시면 오늘 밤 나리께서 주무시는 푹신한 이불 속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요. 으악. 알겠습니다요. 제가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싹싹 긁어오겠습니다요. 결국 홀령이 불어넣은 등골 서늘한 협박에 처절하게 굴복하고 만 칠성은 서러운 눈물을 찔끔 머금으며 굵은 밧줄을 자신의 두꺼운 허리에 꽁꽁 묶었습니다. 서리가 우물가의 튼튼한 기둥에 밧줄을 단단히 고정하고 매듭을 짓자 칠성은 거대한 몸집을 잔뜩 비틀어가며 그 비좁고 어두운 우물 안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모님, 줄 꽉 잡으셔야 합니다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줄이 삐끗하면 저 진짜 저 세상 사람 되는 겁니다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물 안은 그야말로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하고 습한 곰팡이 냄새와 피부에 닿을듯 말듯 한 축축한 이끼의 서늘한 감촉에 칠성은 온몸에 달살이 돋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밧줄을 타고 밑으로 조심스레 내려갈수록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거칠게 내몰아 쉬는 자신의 숨소리마저 메아리쳐 웅웅 들려오니 칠성의 심장은 터질 듯이 공포심으로 쿵쾅거렸지요. 어머니, 제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먼 한양까지 올라와서 이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이 무슨 생고생이란 말입니까? 훌쩍. 자신의 거대한 덩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아이처럼 훌쩍거리며 마침내 축축하고 마른 우물 바닥에 두 발을 무사히 딛게 된 칠성.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부싯돌을 꺼내어 조심스레 작은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에 의지의 바닥을 이리저리 더듬거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칠성의 굵은 손끝에 몹시 차갑고도 매끄러운 무언가가 탁 하고 닿았습니다. 어라, 다모님, 드디어 찾았습니다요. 정말로 아주 길쭉하고 고운 옥비녀 하나가 이 흙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요. 칠성이 비녀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기뻐하며 옥비녀를 허공으로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움직이던 그의 커다란 발끝에 무언가 몹시 딱딱하고 커다란 나무 상자 같은 것이 투박하게 툭 하고 채였습니다. 이 깊은 우물 바닥에 웬 뜬금없는 커다란 괴짝이 덩그러니 놓여있단 말인가. 칠성이 깊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괴짝의 낡은 잠금 장치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자 사가 있던 뚜껑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물거리는 부싯돌 불빛 아래로 훤히 드러난 괴짝 속의 내용물을 확인한 칠성은 순간 너무 놀라 하마터면 그대로 뒤로 나자빠져 기절할 뻔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커다란 괴짝 안에는 눈이 부신 은덩이들과 최고급 비단들, 그리고 누군가 잃어버렸다고 관아에 울며 신고했던 마을 부자들의 값비싼 장신구들이 마치 산더미처럼 가득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갑고 메마른 우물은 억울하게 눈을 감은
가여운 여인의 머무름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양의 캄캄한 밤거리를 흉흉하게 주름잡는 악명 높은 도적 무리인 흑호파 녀석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작물들을 잔뜩 숨겨두는 아주 은밀하고도 거대한 비밀 금고였던 것입니다. 다모님. 이 밑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담긴 괴짝이 통째로 숨겨져 있습니다요. 우리가 오늘 밤 횡재를 한번 크게 했습니다요. 캄캄한 우물 밖에서 칠성의 흥분한 외침을 들은 서리의 예쁜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위로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담긴 괴짝이라고. 필시 도적놈들이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훔친 작물들을 이 으슥한 우물에 몰래 숨겨둔 게로구나. 마침 아주 잘 되었다. 어서 그 비녀와 무거운 괴짝을 밧줄에 단단히 묶어 위로 올려라.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우물밖 골목길 어귀에서 몹시 험악하고 거친 발소리들이 들려오더니 서늘한 달빛에 시퍼렇게 빛나는 날카로운 칼을 빼어든 검은 복면의 사내들 대여섯 명이 흉흉한 기세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숨겨둔 귀한 작물들을 확인하러 깊은 밤 몰래 찾아온 흑호파 도적 무리들이었지요. 덩치가 산만한 도적의 두목이 붉게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떤 겁 없는 녀석이 감히 우리 흑호파가 피땀 흘려 숨겨둔 비밀 금고에 겁 없이 손을 대려 하느냐. 어둠 속에 서 있는 건 고작해야 조그만 아이 하나뿐이잖아. 당장 저 아이를 꼼짝 못하게 결박하고 저 우물 밑으로 기어 내려간 발칙한 녀석을 끌어올려라. 서리는 그야말로 졸지에 시퍼런 칼날을 든 무시무시한 도적대에게 둥글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비상한 두뇌와 뛰어난 추리력을 가진 천재다모라 할지라도 이 연약하고 자그마한 체구로 험악한 장정 대여섯 명을 맨몸으로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뒤에 둥둥 떠있던 연하마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애가 다 발을 동동 굴렀지만 육체가 없는 홀령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험악한 사내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안타까운 노릇이었습니다. 아하하. 이보시오, 아저씨들. 밤 공기가 이리도 차가운데 흉흉한 쇠붙이를 그리 들고 다니시면 손이 꽁꽁 얼지 않습니까? 자자, 험악하게 굴지 마시고 우리 따뜻하게 말로 합시다. 말로. 서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애쓰는 사이 깊은 우물 밑바닥에서는 칠성이 무거운 괴짝을 묶다 말고 위쪽에 이상한 낌새를 예민하게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다모님, 혹시 위에 무슨 험악한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요? 다모님, 위에서 아무런 대답조차 들려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칠성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우물벽에 미끄럽고 이끼 낀 돌덩이들을 밟아가며 무사하기 위해 허겁지겁 위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숨 막히는 순간 축축한 우물벽에 찰싹 붙어있던 어른 주먹만 한 커다란 곱등이 벌레 한 마리가 칠성의 넓은 콧등 위로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으아악! 무서운 벌레다. 흉측한 괴물벌레가 나를 덮쳤다. 캄캄한 우물 밖에서 연약한 서리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거칠게 들이밀려던 험악한 도적대들은 갑자기 깊은 우물 속에서 커다란 맹수의 포효를 능가하는 엄청나고 기괴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자 너무 놀라 흠칫하며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우물 입구에서 집채만 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맹렬하고도 압도적인 기세로 튀어 올랐습니다. 콧등에 찰싹 달라붙은 끔찍한 벌레 때문에 혼비백산하여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린 칠성이 한 손에는 묵직한 용모방망이를 꽉 쥔 채 용솟음 치듯 우물 밖으로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사람 살려. 다 부숴버릴 테다. 내 몸에서 떨어지란 말이다. 극도의 공포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두 눈을 꽉 감아버린 칠성은 들고 있던 단단한 용모방망이를 마치 거센 돌개바람의 풍차처럼 사방팔방으로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퍽! 과당탕!
아, 내 턱이 다 부서진다. 이 어마어마한 괴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못이냐? 사람 살려주. 꽤. 칠성의 그 난동은 결코 화려한 무술이 아니라 그저 끔찍한 벌레로부터 무사히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호랑이도 때려잡게 생긴 거구의 사내가 눈을 꽉 감은 채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미친 듯이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니 그 파괴력은 도적들에게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에 가까웠지요. 도적대들은 날 선 칼을 단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한 채 칠성의 그 맹목적이고도 압도적인 방망이질에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단숨에 가을철 추수가 끝나 바닥에 널브러진 볏짚처럼 속절없이 바닥에 눕고 말았습니다. 으아, 당장 내게서 떨어져. 제발 저리 가라고. 칠성이 바닥에 뻗어버린 험악한 도적의 넓은 등을 밟고 늠름하게 올라서서 여전히 허공에 대고 씩씩거리며 방망이를 붕붕 휘두르고 있을 때 서리가 아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다가와 칠성의 넓은 등짝을 퍽 소리가 나도록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진정해라, 이 사람아. 이놈들 이러다 단체로 숨통이 꽉 막히겠다. 허. 서리의 매서운 손길에 그제야 번쩍하고 눈을 뜬 칠성은 자신의 커다란 발밑에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 속절없이 뻗어버린 흉악한 도적대들을 내려다보고는 스스로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힉. 다모님. 이 피도 눈물도 없을 무자비한 흉악범들이 도대체 어찌하여 바닥에 코를 쳐박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요? 내가 벌레 한 마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큰 덩치로 풍차 돌리기를 시전하며 아주 가뿐하게 다 제압하지 않았느냐. 얼떨결에 춤추다 한양 최고의 악명 높은 도적 일망타진해 버렸으니 내일 아침 포도청에 출두하면 내 어깨에 힘 좀 제법 들어가며 큰 칭찬을 받겠구나. 서리의 그 칭찬 섞인 말에 칠성은 잠시 얼떨떨한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헛기침을 거드름 피우며 두어 번 하고는 그 무거운 방망이를 자신의 한쪽 어깨에 척하니 걸치며 아주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셨습니까요, 다모님. 이 칠성이의 현란하고도 완벽한 무의 솜씨를 말입니다. 제가 저 어두운 우물 밑바닥에서부터 이놈들의 흉흉한 살기를 예민하게 느끼고 단숨에 위로 솟구쳐 올라 순식간에 제압해 버린 것 아닙니까요? 홀령은 솔직히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이런 하찮은 도적대 따위는 제 튼실한 손가락 하나로도 아주 충분히 상대할 수 있지요. 서리는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온다는 듯 허탈한 실소를 터뜨렸지만 캄캄한 우물 바닥에서 무사히 바깥으로 꺼내온 영롱한 옥비녀와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작물 괴짝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주 흡족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리는 소매로 흙이 잔뜩 묻은 옥비녀를 조심스레 반짝이도록 닦아낸 뒤 하늘에 떠있는 연화를 향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자, 보시구려. 여기 언니의 결백을 증명해 줄 확실한 증거물인 옥비녀다. 내일 아침 붉은 해가 밝아오는 대로 내가 사또 어른의 눈앞에 이 비녀를 당당히 꺼내어 보여주고 그 못되고 교만한 아가씨의 새빨간 거짓말을 만천하에 남김없이 까발려 주겠소. 쫓겨난 언니의 불쌍한 남동생도 다시 따뜻한 마을로 불러들여 관아의 든든한 일자리라도 탄탄하게 시켜줄 터이니 이제 그만 그 무겁고 시린 하늘 훌을 내려놓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이 짐을 벗어버리시구려. 서리의 그토록 든든하고도 명쾌한 약속을 전해들은 연화는 투명한 두 손을 조심스레 모아 자신의 가슴에 얹고는 너무나도 깊고 진심 어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여린 몸을 차갑게 올가매고 있던 서늘하고 축축한 푸른빛에 한이 서서히 봄눈 녹듯 거쳐가더니 이내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처럼 아주 맑고도 따뜻한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변해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모님의 그 넓고 깊은 아량과 야경꾼 나리의 그 엄청난 용맹함 덕분에 모진 시간을 보내던 제 가여운 동생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크고 은혜로운 마음,
제가 저 멀리 아득한 곳을 건너가서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환하고 편안한 본래의 미소를 지어 보인 연화의 홀령은 깊은 밤하늘에 피어오르는 한 송이 가벼운 민들레 홀씨처럼 사뿐히 허공으로 흩어지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온하게 떠나갔습니다. 그 기적 같고 신비로운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던 칠성은 조금 전까지 언제 무서워했냐는 듯 훌쩍훌쩍 코를 먹으며 굵은 눈물을 연신 훔쳐내었지요. 크흐흐. 이승의 삶을 다한 홀령이긴 하였지만 참으로 가엾고도 고운 심성을 가진 처자였습니다요. 부디 저 하늘에서는 아픔 없이 따스한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요. 쯧쯧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홀령이 제 등에 업힐까봐 벌벌 떨며 기겁하던 사내가 이제 와서 무슨 눈물이란 말이냐. 자, 질질 짜는 것은 이쯤 해두고 어서 바닥에 널브러진 이 녀석들을 굴비 엮어매듯 단단히 묶어라. 날이 밝아오기 전에 얼른 관아 마당에 던져놓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배불리 때리러 가자꾸나. 깊고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거리. 누군가에게 그곳은 숨막히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겁쟁이 야경꾼 칠성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다모 서리에게는 억울하게 눈물 짓는 자들의 슬픈 목소리를 들어주고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파헤치는 참으로 눈부시고도 빛나는 활약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적들을 한 줄로 줄줄이 엮어 어깨에 둘러매고 끌고 가는 칠성의 그 당당하고 듬직한 뒷모습과 맑은 옥비녀를 소중히 품에 안고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서리의 유쾌한 발걸음 소리가 고요하게 잠든 골목길을 아주 경쾌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과연 내일 밤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사연을 품은 홀령들과 기이한 사건들이 이 엉뚱하고도 사랑스러운 콤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등골이 서늘하게 오싹해지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까지 뻥 뚫리게 만드는 기가 막힌 심야 수사 기록.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악당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힘없고 억울한 자들의 뜨거운 눈물은 시원하게 닦아주는 이 환상적인 두 사람의 밤거리 순찰은 앞으로도 이 어둠 속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대보름의 아담에서 준비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동침이 국물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신 듯 복잡하고 어지럽던 머릿속이 아주 말끔하게 싹 비워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이 마주하실 오늘 하루 역시 이 이야기처럼 막힘없이 통쾌하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기를 깊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